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천재 노미숙 되겠고요. 1학기 2단원 세상과 주고받는 글 1, 2-1입니다.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학습 목표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설명 방법이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글에서 쓰인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건너갑니다. 73쪽 바로 보도록 하지요.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자, 이 글은 이제 설명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제목처럼 간지럼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자. 엄마와 딸 사이에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촉감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갈 때나 벌레가 팔 위를 기어가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자, 설명문에서 질문을 쓰는 이유는 이제 호기심 유발, 독자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손으로 간지리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자극인데 말이지요.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살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의문형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과 궁금증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에서는 대상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왜 사람은 간지럼을 느낄까? 왜 간지럼 다른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하면 간지럼 느낄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야, 중간 첫 번째. 근질근질 가려움, 키득키득 간지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소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어떤 물체가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지요. 이처럼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설명 방법은 분류가 있어요. 분류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으로 종류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라는 간지럼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조의 방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아래에는 대조는 차이점. 먼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레가 파리를 누비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성가신 가려움이지요.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벅벅 끓거나 문지르고 싶어지지요. 자, 이제 벌레에 의한 어떤 가려움, 약한 자극이 되겠네요. 몸이 근질근질한다는 얘기지.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는 가려움을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자, 통각은 통증 감각, 줄여서 통각이라고 하고 통각의 세계가 약하면 가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왔지요. 하지만 최근 통각이 약하다고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그냥 근질근질하는 가려움이 되겠죠. 그렇죠? 즉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웃음이 나는 간지럼이에요. 이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며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지러움도 가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습니다. 1939년에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리는 실험을 한 결과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반응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의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지요.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간지럼을 탄다는 겁니다.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으며 압각과 진동각 등, 압각은 뭔가 누르는 감각, 진동각은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진동, 떨리는 감각, 압각과 진동각 등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 페이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가려움과 간지럼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가려움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가려운 것이고 몸 전체 피부에서 나타나고요.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하여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하고 과거에는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고 최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웃음이 나는 간지럼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고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기고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고요. 현재는 간지럼의 원인으로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조의 방식으로 지금 가려움과 간지러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다르다 역시 대조가 되겠고, 자, 그러면 가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이런 해로운 것들을 떨쳐내기 위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간지럼은 다르대요.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해석이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어 능력 학습. 자, 첫 번째는 이제 친밀해지는 작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을 학습.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신체 부위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이 바로 그런 부위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이유는 첫 번째, 친밀해지는 작용, 두 번째로는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는 점. 자, 중간 3,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러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를 다 안다는 것이지요.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할 때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8년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지릴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손해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리는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요? 남이라고 전부 간지럼을 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움직였을 줄 몰라도 사람처럼 세계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와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원인과 결과로도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대조도 있고요. 예. 어디 보자. 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윗글. 자, 가려움과 간지럼을 느끼게 된 이유, 원인,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음. 그래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간지럼, 가까운 사이의 가벼운 접촉을 통한 유대감을 증진함.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 함. 그래서 간지럼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과 간지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방금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간지를 때는 간지리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즉 원인 결과로 지금 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남이 나를 간지릴 때 간지리는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지럼을 탑니다. 역시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한낱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연구가 활발해지는 이유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또 묶여 있습니다.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집니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서 던지지요.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 사례입니다.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측 행동 그리고 피드백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간지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끝에 가서는 간지럼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설명문이었어요. 우리는 왜 간지럼을 탈까? 설명문이 되겠고, 자, 대조적, 설명적. 주제는 간지럼의 특성과 간지럼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징,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하여 그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냈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겠네요. 여기에 쓰인 설명 방법과 효과. 자, 구분과 대조가 있었죠? 그래서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누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간지럼의 특성을 분명하게 밝혔다. 인과 원인과 결과, 가려움과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조 인과, 스스로 간지리거나 남이 간지릴 때, 로봇이 간지릴 때의 차이를 통해 간지럼과 예측 불가능성의 관계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인과와 예시, 간지럼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를 알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자, 내용 정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학습 활동, 내용 정리, 가려움과 간지럼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자, 가려움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몸 전체의 피부에서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하고 곤충이나 기생충 등 몸에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서 느끼게 되었다. 자, 간지럼은 웃음이 나죠. 신체 특정 부위에서 가려움보다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기고 유대감을 증진하고 취약한 부분의 방어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느끼게 되었다. 이게 간지럼. 자,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간지럼의 특성을 설명해보자.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간지럼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 난다. 예측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최근 간지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를 말해보자.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지럼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글의 설명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의.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뭐 A는 뭐뭐뭐이다. 또 A란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예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게 예시입니다.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법이 비교가 되겠고, 대조는 차이점이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 분류.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구분.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 분류하고 구분하고 거의 유사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분류, 구분 거의 뭐 같은 말로 같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과, 얘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분석.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계 하면 작은 바늘, 큰 바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을 쪼개가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설명 대상에 적합한지 생각해보자. 이거 무시하면 잘 나와요. 예, 설명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문에서 적용을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나눴죠?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입니다. 자, 구분.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과가 되어 있죠? 원인과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르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과가 되겠죠?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를지를 다 안다는 것이지요. 남이 나를 간지를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지요. 자, 내가 간지르는 경우와 남이 나를 간지르는 경우 역시 대조. 인과와 대조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설명 방법이 사용된 부분을 그래서 더 찾아보자. 자, 예시.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인과와 예시. 여기 이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이런 게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렇게는 인과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뭐 구조가 되겠죠. 자,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 소개, 간지럼을 소개해줬고 중간에서는 자 먼저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를 구분하고 대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간지러운 느낌은 가려움과 간지럼이 있고 그 다음 간지럼을 타게 되는 이유, 자 인과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이유는 유대감 증진과 취약한 부분의 방어 능력 학습을 위해서 간지럼을 타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간지럼. 여기 이제 대조가 주로 들어가 있고 내가 나를 간지린 것은 예측 가능하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요렇게는 인과죠. 또 남이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간지럼을 탄다. 이것도 인과.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이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부분은 간지럼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자, 나머지는 패스하고 자, 가와 나를 비교해보고 나와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살펴보자. 자, 요게 좀 보니까 나가 좀 더 길죠? 자, 가,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 예시.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집니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서 던지지요.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집어넣었어요.
자, 예시를 넣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글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생각 모으기. 예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 비교와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 인과,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분서,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나뭇잎이나 과일, 풀 등의 식물을 주로 먹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해. 자, 과일, 풀 등의 식물, 요거는 예시죠? 나뭇잎이나 과일, 풀 예시. 그리고 이런 먹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해. 요건 또 정의가 되겠다. 그죠? 예시와 정의를 쓰고 있네요. 자, 어휘학습.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 표현. 자, 귀가 가렵다. 남이 제 말을 한다고 느끼다.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 한 군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 움직이고 싶어 하다.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죠? 오랜 시간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자꾸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눈이 시다. 하는 짓이 거슬러 보기에 안이 곱다. 예. 아유, 꼴 보기 싫어. 우리 보통 이런 말을 쓰죠? 그게 눈이 시다라는 뜻입니다. 발이 저리다. 지은 죄가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나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리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제발 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 설명 방법 파악함의 일기 부분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